자, 어저께 열었던 거, 어저께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여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열었던 거, 여기 막 바로 어제라고 돼 있을 수 있어요. 찾기 참조. 이거 여셔보는 게 없어요. 이게 없다면 열기, 찾아보기, 바탕화면 가셔가지고, 또 모스 2016 엑셀, 그 다음에 챕터 3, 찾기 참조 함수를 여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기본급 시트 가서 브이로그업에 관련된 것을 우리 약간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자, 오늘은 H룩업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체크 좀 하고요. 글자 책좀 바꿔볼게요. 자, 어저께 여러분들 그 H룩업, V룩업 이제 V룩업 설명하다가 마쳤는데요. 일단은 V룩업은 열을 줘야 하는 열조회 함수고요. 오늘은 H룩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룩업은 여러분들 반대로 뭐냐면 행조의 함수입니다. 행은 가로거든요. 공식은 어저께하고 같은데 행번호가 바뀌는 거죠. 찾을 값은 우리 잠시 여러분들 어디 가냐면 기본급 시트를 한번 가봅니다. 표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표에서 여러분들 요 표는 보시면 가로로 데이터 쓴 게 같아요. 가로가 행이거든요. 생조의 함수가 H룩업입니다. H룩업. 그리고 만약에 근속연수가 만약에 3년이고, 4년이고, 5년을 하죠. 그러면 그에 대한 수당을 만약에 구한다면, 야는, 데이터 쓸 때 이게 가로로 갔거든요. 만약에 이게 연수라고 생각하고 제가 H룩업을 써볼게요. HL만 쳐도 H룩업이 나옵니다. 그러면 찾을 값은, H룩업은 첫 행을 보고 원본에서 주소를 찍어야 되거든요. 야가 찾을 값이고요. 콤마, 얘입니다, 이거는. 표 범위는 제목은 잡지 않고 야가 표 범위, 참조표 범위. 근데 자동 채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정을 해요. 나중에. 그 다음 여기서 우리는 수당을 줘야 할 거거든요. 수당은 1행, 2행이 있죠. 그래서 행번호는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년에 해당되는 야가 찾아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첫행 대열이 첫행 야가 첫행만 보면 돼요. 오름차순이 맞거든요. 작은 수에서 큰 수술입니다. 그럴 때 옵션 값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나오죠. 땡겨볼까요? 잘 나오네. 야는 3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숫자 전까지 3에서 4까지 인식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도 수당이 이금이 야는 5부터 9까지 인식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9라고 바꿔볼까요? 그러면 9도 요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5야 나오죠. 그래서 요 3만 시간이 아닙니다. 이 숫자 전까지. 근데 오름차순인데 내가 0을 그냥 넣고 싶어요. 0을 넣으면 에러 뜹니다. 어떤 게 에러 뜨냐면 사이값. 9는 여기에 입력된 값은 아니고 요 아래에 있는 포함된 값이죠. 그럴 때는 에러가 뜹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에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에러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온라인상의 어떤 네이버에서 서퍼 하다 보면 강사가 아닌 분들이 막 댓글을 막 다는 분도 있어요. 무조건 0을 넣으면 됩니다. 실무에서 0을 넣습니다. 그거 강사 아닙니다. 사이비, 사이비죠. 아니, 정확하게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을 주고 답변을 해야지 무조건 갖다 뺏겨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댓글 왕, 이걸 되기 위해서 그죠. 그런 분들은 뭐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름차순이 아닐 경우는 여러분들 0을 넣어도 돼요. 근데 오름차순일 때는 여러분들 얘는 사이값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옵션 값을 0을 넣어버리면 못 찾아요. 0은 정확하게 3, 9, 이 입력된 값을 딱 찾거든요. 9는 없잖아요. 안에 있는 거지. 여기 셀 입력된 값은 아니기 때문에 못 찾는 겁니다. 왜냐면 0은 정확한 값을 찾을 때 쓰는 옵션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딴 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공식을 보여드리면 H그룹은 여러분들 찾을 값, 참조표 범위, 행번호 옵션인데 여러분들 옵션은 참조로 첫 행별이 오름이 아닐 경우만 0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는 정확한 값을 입력했을 경우 여기에 랜덤으로 만약 어떤 최대 최소값을 구할 때는 뭐 사이값은 나오진 않겠죠, 그죠? 근데 평균, 또 거문연수 이런 건 사이값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공식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찾을 값, 표범위, 행번호 옵션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49페이지. 4호 목록에 잠시 가서 여러분들 우리 뭐 할 거냐면 참조는 표 기능은 자동 처리를 안 해도 야만 계산만 딱 해도 딱 자동 처리가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요거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우선 책 보시면 H룩업, V룩업수라는 말은 몹셋이 나옵니다. V룩업을 사용해서 F4셀에 가서 자, 또 힌트가 있어요. 기본급 요 시트에 가서 직책을 여러분들 직책에 따른 무엇을 표시하셔야 되냐면 기본급 야를 줘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브이로그를 쓰는 이유는 열 방향으로 데이터 성격이 같기 때문에 브이로그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표 보면 이렇게 잡을 거거든요. 노란색 보면 넣어드릴게요. 야는 잡고 난 게 고정입니다. 열 번호는 기본급은 직책은 1열, 기본급은 2열에 있거든요. 열 번호 2를 넣어줘. 예, 두 문제를 갖고 와야 됩니다. 참열별이 여러분들 오름차순이 아니고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문자는 다 0을 넣어줘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문자는 사이값을 낼 수는 없거든요. 4원 빼기 1 이런 식으로 내지는 않거든요. 저 입력된 값을 찾으니까 0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근데 0을 안 넣어도 되는 게 아니고 오름차순이 아닐 경우 0을 넣어줘야 되죠. 오름차순 때 0을 생략합니다. 야, 오름차순이 아니 0을 넣어줘. 그러면 문자는 거의 정렬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0을 넣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넣어하시고 여러분들 브이로그업이 나올 겁니다.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찾을 거야 뭐냐면 직책에 따른 이게 힌트죠? 직책이 직이거든요. 이 주소를 찍을 건데 좀 찍기는 힘들 겁니다. 힘들면 위에 거 찍고 아래 방향키 내려오니까 왜 주소가 안 나오고 이상한 골뱅이가 나오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표 기능은 요 제목행 골뱅이 대괄호가 먼저 들어가요. 두 번째는 주소는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표기능 이렇습니다. 타이틀을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이 표기능 때문에 그래요. 야 찍으면 표 1의 머리글에 있는 직이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표기능 넣었을 때는. 두 번째 데이터 첫 행을 딱 치면 직이의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두 번째 찍으면 주소가 제대로 됩니다.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지기가 이 사라봅니다. 콤마 야가 찾을 각 표 범위는 여러분들 마우스 딱 잡고 기본급 시트를 딱 찍습니다. 찍고 노란색 범위를 드래그 여기 지금 찍히고 있어요. 그리고 F4키 한번 보정이 돼요. F4키 한번 누르면 돼. 범위 잡고 달러 고정을 저 못하고 있어요. F4키 한번 범위 잡고 F4키 한번 정말 앞에 얘기 안 돼요.
집이 자, 그걸 다시 합니다. 떴어요. 자, 는 네, 넌 브이로그. 제일 처음에 직위 주소 찍고 어느 거요? 위에 거 찍고 아래 방향키 내보세요. 아, 골뱅이 직위 들어가요. 첫 번째 요 이름 나와요. 표기능 들어갔어요. 콤마. 이거요? 표 보면 여러분들 밑에 시트 기본 시트 클릭하시고요. 노란색 범위 잡고 막바로 F4키 한번 고정. 왜 고정이냐? 자동 채우기 때문에 그렇죠. 고정하면 밀릴 거든요. 콤마 우리 몇 번째 열을 조할 거냐 밀립니다. 옵션 값은 콤마 0이죠. 발로로. 그러면 열 번호 이고요. 옵션 값은 0을 넣어줘야 됩니다. 엔터 치볼까요? 주르륵 한번 줘야 됩니다. 그러면 식을 보여드리면요. 요겁니다. 자, 여러분들 브이로그 일단은 찾을까? 표범위 열번호 옵션 0도 0과 펄슨 같습니다. 자, 방금 이식을 넣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H룩업은요 행소양수인데 찾을값 창조표 범위 행번호 옵션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다시 제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근속수당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급 시트에서 근속수당 표를 쓸 건데요. 허탱요 데이터를 원본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근속연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구해서 요 첫 행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식을 내요. 계산식은 여러분들 근속연수 J1셀의 현재 연도, 현재 연도인 J1셀에서 입사일을 뺀기 근속연수거든요. 근데 우리 요거 찍을 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고정이. 고정 안 하면 밑에 밀린다. 이 고정이고. 입사일은 그냥 주소 찍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찾을 값. 표 범위는 노란색 범위 잡을 거고요. 고정이고요. 행번호는 1행, 양 2행이 있죠. 두 번째가 있죠. 주담은 야를 줘야 할 거거든요. 행번호 2. 옵션 값은 첫 행 배열이 오름 차순이니까 생략. 안 넣어요. 넣을 필요가 없죠. 자, 그걸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다시 넣어볼게요. 는 H로 찾을 값은 찍을 어떤 근속연수 구한 값이 없다 보니까 구해서 가야 됩니다. 그럼 현재 연도 주소 J1 찍고 F4키 한번 고정 대기 입사일 주소 입사일 안에 연도네요. 요 연도를 빼면 근속한 연수겠죠. 여기까지가 찾을 값. 엄마 표 범위는 기본급 시트 가서 노란색 범위 잡고 F4키 한번 고정. 엄마 행번호는 우리는 1행, 2행에 있느냐를 줘야 하기 위해서는 수당이 열 행번호죠. 줘야 행번호. 옵션 값 넣을 필요 없죠. 발로 바꿔 했으니까 그 식이 요겁니다. 요렇게 됩니다. 요 식이 이렇게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인덱스 함수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 함수입니다. 인덱스 함수도 잘 봐야 돼요. 인덱스는 범위 콤마, 행번호 콤마 이런 겁니다. 시험 치는 분들 모스 엑스는 함수 문제가 10문제로 나옵니다. 많게는 한 8문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요것을 여러분들 반 이상 틀리면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불합격 할 수도 있습니다. 딴 거 다 맞춰. 여러분 함수를 만약에 6개 다 틀렸다. 2개 맞췄다. 아, 불합격 대상이 된다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스 엑셀이 시험 치면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함수를 안 했을 경우. 함수가 일단 중요합니다. 기능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모스 엑셀은요. 시험 여러분들은 단디 준비하자. 대충 가면 여러분들 홍닭 3마리가 날아간다. 5만 9천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자, 일단은요, 인덱스 함수는 범위에서 행과 열의 교차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를 인덱스 가지고 구할 건데, 요 범위에서, 범위 잡았어요. 이 범위에서 가는 몇 번째겠냐면 1행, 2행, 3행이 있습니다. 얘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몇 번째이냐면 1열, 2열에 있죠. 3회, 2열, 교차값이죠. 교차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써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면 I 인덱스 발로 열고 범위를 잡았어요. 자, 여기서 콤마 행번호는 가는 세 번째에 있고요.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교차값이죠. 하나 나오죠. 그럼 뭐 이렇게 이거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행번호와 열번호 자리에 다른 함수가 다 실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시험에서는 요 자리에 다른 주소가 들어요. 행번호를 대신하는 주소가 들어요. 그리고 참조로 여러분들 범위 잡을 때 구할 범위만 잡으면 되거든요. 다 잡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 구할 범위가 한 열만 지정되는 경우는 무조건 열번 1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범위요, 이 범위는 굳이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잡아도 되지만. 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가 찾을 교차값이 있는, 즉, 구할 값이 있는 이 한 열만 잡으면 되죠. 그거 무조건 1열이죠. 행번호에 따라서 교차값은 다르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아시겠어요? 음. 역시 우리 반은 서울대입니다. 말을 안 하니까.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 미안하기도 합니다. 혼자 막, 그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자, 보세요. 인덱스. 여러분들, 이 범위를 딱 잡았어. 한 열만 잡아요. 열이 세로입니다. 그러면 인덱스는 교차값을 관한 함수기 때문에 행번호는 요 부활값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숫자는. 지금은 뭐예요? 야는 3행이 있죠. 왜 3이냐면 1행, 2행, 3행 있잖아요. 그죠? 가로 행이 이렇게 가로 행. 그러면 야는 무조건 한 열밖에 안 잡았으니까 1열 아닙니까? 1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에 1열. 무조건 한 열만 잡을 때는 열 번호는 항상 1이 들어있어요. 3의 2열 아닌가요? 왜 2열? 천이고 또 가. 요거 한 열밖에 안 잡았는데 왜 2열입니까? 한 개밖에 안 잡았는데. 그렇습니다. 이쪽에 있잖아요. 한 줄이 아니고 한 열입니다. 네. 세로가 열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 엑셀 기초할 때 세로가 열입니다. 가로가 행입니다. 천 있고 또 참가하고 있고 그럼 그게 두 번째 자, 열 아닌가요? 자, 우리는 항상 시험에서는 부활 범위만 잡아줍니다. 이 범위는. 그래서 무조건 1이 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그 155페이지 보시면요. 기본 임금 시트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 어저께 요 콤보 상자 목록 만드는 거 했던 기억이 납니까? 우클릭에서 카운터 속성 가서 요거 범위 잡았던 목록 쫙 나오고 셀 연결 비워로 돼 있죠, 그죠? 자, 요건 우리 한번 해봤죠? 요거 나오게 하는 거 기억납니까? 전혀 기억이 없다고요? 했었습니다. 어저께 했습니다. 어저께. 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땡겨보면 야가 핵심이에요. 야 눌려볼까요, 제가? 그 번호가 바뀌죠. 이 번호는 이 사람에 대한 행위 위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목록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실체를 보여드리면요. 사업 목록에서 성명 범위를 쭉 다 잡아서 만든 거예요. 그럼 야가 무조건 김진아는 야는 뭐죠? 1행이가 2행이겠죠. 1, 2, 3, 4이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요 숫자는 행의 위치입니다. 이 사람의 행의 위치. 행은 여러분들, 여기 행 아닙니까? 밑으로가 행의 위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뭘 구할 거냐면 기본급을 구할 거거든요. 기본급. 그러면 우리가 절제하실 때
구할 범위를 잡을 때 우리는 딴 거 필요 없고 야만 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열만 잡으면 됩니다. 인덱스 할 때. 그러니까 무조건 일렬이죠. 음, 일렬입니다. 행번호에 따라서 기본급 값은 달리 나오겠죠. 이 행번호를 뭘 쓸 거냐면 아까 그 셀에 있던 번호 있죠. 우리 눌렸던 번호 바뀌었잖아요. 요 사람에 대한 행위 위치, 요 행번호를 쓰면 이 사람의 기본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 눌리면 김전 눌리면 1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김진아를 눌렸어요. 1. 그죠? 야가 요거예요. 첫 번째 있다. 그럼 부활범위 확률 잡았을 때는 무조건 1열이고 이 김진아를 선택하면 1에 의하면 야가 기본급 맞죠. 김진아는 1에 1열이 있죠. 기본급. 이 범위에서는. 황진이는 2에 1열이 있죠. 그러니까 요 행번호를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기본급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번호 자리에 이 주소가 들어갑니다. 이 주소가 바로 이 사람에 대한 행번호입니다. 그 행번호가 이 행번호가 같잖아요. 이 행번호가 바로 이 사람의 기본급이 되는 거죠. 도착값을 구할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좀 가려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가려져 있어요. 그럼 뭐 여러분 문제 보시면 비구셀에서 식을 넣을 건데 여러분들 기본급을 사원 목록 오퍼시트에서 인덱스 함수를 사용해서 표시하시오. 어떻게 하냐면요. 자, 넣어하시고 인덱스 im만 쳐도 인덱스 나옵니다. 그러면 구할 범위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건 바로 우리 사원 목록 가서 우리 기본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한 열만 잡으면 돼. 야 구할 범위니까. 밑으로 쭉 한 열만 잡으면 되죠, 이렇게. 자, 야가 구할 범위. 표기능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표 이렇게 기본 그렇게 나옵니다. 콤마. 자, 그 다음에 행번호는 여러분들 기본 임금 시트 가서 이 주소를 찍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찍기가 힘들어요. 그때 위에 거 찍고 B4를 찍고 아래 방향 이렇게 내려오면 B5로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나는 눌렸는데 B5로 안 바뀌었다 하면 B4 이 부분을 4를 들어가서 5로 바꾸면 그만이죠. 숫자만 잘 안 내려온다면 요 뒤에 숫자만 5로 바꾸면 돼요. 야가 여러분들 행번호 요게 김진아에 대한 행번호를 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급 행번호와 같으니까 콤마 무조건 일렬이죠. 왜 한 일밖에 안 잡았습니다. 발로 닫고 이렇게 치면 이 사람의 기본급만 눌려볼까요? 황지기 그 다음에 백태호 눌려면 기본급이 조회가 되죠. 내려와서 아무거나 또 눌려볼까요? 어미수 바뀌네. 이것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실체가 이하를 쓴 거죠. 15에 1열. 만약에 제가 이거 눌려서 김진아 눌렸으면 1행 1열 값이 나온 거고 야 눌리면 황진이는 2행 1열 값이 나온 거죠. 2행 1열 값이 무조건 하면 여러분들 이것은 1년이니까 2행 1년은 황진이 맞죠? 3행 1년은 소음이 기본권 맞잖아요. 이 행번호가 이 행번호잖아요. 이 행번호 가지고 야를 구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인덱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매치 함수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은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매치 함수는 이겁니다. 검사값, 콤마, 검사범위, 콤마, 옵션이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검사범위에서 검사값에 대한 상대 위치값을 구합니다. 이 상대 위치라는 것은 검사범위 지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행의 위치가 될 수 있고 열의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행 방향은 아래 방향이고 열 방향 오른쪽 방향이에요. 행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아래 방향 행 방향이고요. 여러분들 열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 열 방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가 뭐냐면요. 박은영의 위치값을 찾아봐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 박은영이라고 이게 기준값에 주소가 없으니까 직접 입력할 거예요. 박은영 콤마 검사 범위는 뭐 잡을 거냐면 여러분들 성명 범위를 쭉 다 잡을 거예요. 요 검사 범위에서
박은영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을 잡았어요? 아래 방향을 잡았죠? 그러니까 행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옵션 값은 문자는 다 0을 넣어주면 됩니다. 왜?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옵션 값 0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M4셀에 가서 는 하시고 리치 MA 이건 시험에 그냥 안 나올 거니까요. 개념만 하시면 돼요. 직접 박은영 칠 거예요. 쌍따옴 붙이. 박은영 주소가 없으니까. 쌍따옴으로 딱 입력하세요. 묶어가지고. 박은영 야 검사값이야. 야 콤마. 검사 범위는 여러분들 콤마 찍고 김진아부터 밑으로 쭉 다 잡습니다. 이 검사 범위에서 어디 있느냐 이거죠. 쭉 다 잡아요. 여기까지는 검사 범위. 그럼 박운영은 검사 범위, 표, 성명 다 잡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표기는 성명을 다 잡았다는 뜻입니다. 표 1에서 자 그러면 박은영은 이 검사 범위 어디 있느냐? 옵션 값은 문자는 0을 넣어주는데 정확한 값을 1차원 값 찾기 위해서 0을 넣습니다. 선생님 그 표를 잡잖아요. 자, 요거 그다음에 뭐 설명드릴게요. 포함을 잠시만요. 요거 설명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음 중입니다. 자, 그러면 0을 넣어주면 정한값을 넣기 위한 거거든요. 엔터 치면 14가 됩니다. 그러면 14번째 있느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이고요. 자동 채우기 오겠습니다. 아, 정각값 숫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야가 보시면 14번째가 박은이 맞느냐 맞느냐. 14번째가 맞느냐. 그래서 일단은 요 공식 요렇습니다. 자, 요것은 뭐냐면 찾을값, 이제 검사값, 표범위, 즉 검사범위, 표범위가 검사범위. 이 검사값은 검사범위에서 어디 있느냐? 옵션값 0이냐? 정확값 찾기 위해서 정렬 안 돼 있으면 0을 넣으면 됩니다. 지금 문자는 다 0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식은 요거죠. 검사값, 콤마, 검사범위, 콤마, 옵션입니다. 자, 여기까지 식을 보시고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 제 마음수 하기 위해서 제 마음수 열심히 되고요. 자, 제 마음수 중에서 PMT 함수만 아시면 됩니다. PMT는 어떤 함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빌렸거나 상품을 할부로 구입했을 때 매달 불입할 돈입니다. 갚는 돈. 여기 페이먼트, 지불이라는 뜻이거든요. 대출했을 경우에 매달 갚아야 할 불입금을 구하거나 혹은 상품을 구입했을 때 할부로 구입했을 경우죠. 매달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서 갚아야 될 돈. 자, 원금 플러스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이제 구하는 수인데요. 자, 이 공식은 연이율, 콤마 기간, 콤마 현재 가치, 콤마 미래 가치, 콤마 납입 시점이거든요. 자, 연이율과 기간은 여러분들 뭘로 꼭 환산하는 이유가요. 매달 불입할 돈이니까 1년간의 이자를 낼 이유는 없고 한 달 이자로 환산하니까 나누기 12가. 월 이자로 바꿔야겠죠. 그 다음 기간은 1년이 나오면 연 단위는 곱하기 10이죠. 개월 수는 12개월입니다. 현재 가치는 빌린 돈입니다. 납입금은 앞으로 내가 갚아야 될 돈의 합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미래 가치는 다 갖고 나온 현금 잔고 당연히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 지불후 현금 잔고 다 갚을 때는 0이지만은 없지만 그죠? 생략입니다. 그리고 납입 시점은 기초면 1이고요. 기말이면 0이 들어가거든요. 0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말은. 기초, 매월 초에 갚는 돈하고 매월 말에 갚는 돈하고는 이자가 틀립니다. 금액도 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아시면 돼요. 연이율과 기간은 여러분들 연이율은 무조건 나누기 10이죠. 1년 이자 넣을까 하잖아요. 한 달 이자 넣어야지. 기간이 월이면 곱하기 10 할 필요 없고 연이면 곱하기 10입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지금 문제에서 17세에서 우리가 불입할 금액을 구할 건데 매월 초입니다. 일단 납입증이 매월 초거든요. 매월 초는 여러분 1을 생략할 수 없으면 1을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제 보면 이 사람은 대출을 1억 했어요. 1억. 연이율 3%로 싼 거죠. 현재는, 지금 현재는 은행에서 한 7% 정도 돼요. 6.68, 7. 이게 좀 최적이고요. 거의 9%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기간은 5년 상환입니다. 계약금을 걸었어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단 초기 납입 금액은 우리가 현재 가치에서 빼라 이거죠. 현재 가치는 우리가 앞으로 갚을 돈이라고 보면 돼요. 지급할 납입금 합계입니다. 갚을 돈의 전체 금액이에요. 현재 가치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것은 빼야 돼요. 1억에서 이걸 빼고 5년 상환하기로 했죠. 한번 해보면 는 PMT 하시고요. 그냥 음수값이 원래 나와요. PMT 갈로 열고. 자, 연이율은 1년간의 이율 아닙니까? 그러면 3% 찍고 나누기 12달로 나눴을 때 한 달 이자가 되는 거죠. 콤마. 기간은 연이니까 C5 찍고 달로 환산해 12달, 12개월. 1년은 12개월. 콤마. 현재 가치는 1억이지만은 C3이지만은 계약금을 초기 납입 금액을 제외를 했죠. 빼줘야죠. 나 이 돈 내 돈인데 또 빼고 갚겠다 이거죠. 1억에서 이 돈을 빼고 5년 안에 갚겠다 이겁니다. 콤마 두 번 찍고 왜 두 번 찍냐면 미래 가치는 생략입니다. 자리는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초니까 1. 발로 닫고 이렇게 치면 이 사람은 한 달에 178만 7천 원씩 5년 동안 갚으면 됩니다. 1억 빌렸을 때. 그러면 식으로는 요겁니다. 다 이 은행에서 쓰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상품 만들어 놓고. 그죠? 자, 그러면 PMT하고 C4 나누기 12 하는 이율. 기간은 연단이기 때문에 곱하기 12. 월 단위면 곱하기 12 할 필요가 없죠. 대출금에다가 계약금을 빼야 되죠. 현재 가치. 빌린 돈의 합계. 그 다음에 콤마 두 번. 왜 두 번이냐? 현재가 미래 가치 생략. 근데 기만이 나오면 여기서 갈로를 닫아버리면 됩니다. 기만이 나온다면 다 생략할 수 있으니까 기초 요 1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콤마 두 번 찍고 요 자리는 미래 가치 들어갈 자리. 그래서 식은 요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사전에 보시고 틀리면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게 하시고. 자, 기능 데이터 가져오기 당연히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을 여시고요.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데이터 안 갖고 왔으니까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갖고 올 거냐면 우리는 외부 데이터 갖고 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 실습할 내용은요. 그 CSV 파일을 갖고 올 건데 시험에서 엑셀 파일을 갖고 오거든요. 근데 CSV는 여러분들 콤마 세이브 합차입니다.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입니다. 결론은 텍스트 파일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요것을 엑셀로 어떻게 갖고 오느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셋콜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셋콜이. 요거 누르면요. 파일에서 여기에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여러분들 갖고 올 파일의 종류, 저 프로그램 종류가 쭉 나오죠. 엑셀이면 통합 문서에서 누르면 되고요. CMS는 우리는 CSV입니다. CSV 파일을 갖고 오겠다. 그 말이거든요. 두 번째 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뜨냐면 경로 어디서 갖고 올래? 우리 채트 3입니다. 우리는. 채트 3에 주문해놓은 CSV 파일이 있죠? 요거 갖고 올 거 맞아요. 이하를 갖고 있고. 그리고 가져오기. 그러면 뭐가 뜨냐면 여러분들 콜이 편집키가 탁 떠요. 요건 갖고 올 필드를 우리는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 갖고 올 건 아니에요. 여기 필드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어찌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 갖고 올 열은 제품은 갖고 올 거고요. 안 갖고 올 열을 제가 선택할 건데요. 왜? 지우기 위해서. 제곱은 안 갖고 올 겁니다.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우리 팔레트 당 요것도 안 갖고 올 거예요. 팔레트 안 갖고 올 거고 요 팔레트 당 야도 안 갖고 올 거예요. 공급 국가는 갖고 올 거만 또 책에 선택하지 마시고 고객 갖고 올 거 아닙니다. 클릭. 주문 케이스는 갖고 올 거 맞거든요. 주문 번호는 안 갖고 올 겁니다. 그러면 안 갖고 올 열을 선택하세요. 색깔이 들어가죠. 야를 지울 겁니다. 어디서 지울 거냐면 열 관리라는 그룹에 열 제거라는 게 있죠. 그거 밑에 화살표 있습니다. 열 제거. 막바로 쌤이 아이콘 눌리면 안 됩니까? 아이콘 눌려도 관계없어요. 막바로 채워집니다. 제가 한번 아이콘 막바로 눌려볼까요? 그냥 이거 화살표 안 눌리고. 자, 눌렸다면은 채워지겠죠. 그러면 제품 공급 국가 주문 케이스만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지막 작업이 남았는데요. 닫기라는 그룹 왼쪽에 있습니다. 닫기 및 로드라는 화살표 있죠 밑에 야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위치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갖고 올 거냐면 책 보시면 A1 셀에 불러옵니다 돼 있죠. 기존 오고 싶습니다. 기존. 근데 지금 주소가 A1이 아닌 경우는 옆에 빨간색 화살표 눌러주시고요. 대각선 모양. 자, 이것은 범위를 수정하셨을 때 눌립니다. 그러면 다시 A1 주소를 찍어주고 지키죠. 그리고 확인. 그러면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갖고 올 거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로드 하면 갖고 오죠. 그리고 블록 해제하고 통화 문서 코리 창은 닫아주십니다. 요까지가 작업이 끝납니다. 자, 요까지를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시나리오는 어떤 게 되는지 소스 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여시면 돼요. 167페이지. 시나리오이시고요.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변수값을 입력해서 결과값을 예측하는 기능입니다. 예상값을 구한다고 할때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풀빵을 팔아서 100개 팔면 이익을 얼마나 먹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200개 팔면 얼마나 먹을 것이냐 이런 결과를 한번 예상해보자 그 말이거든요. 시나리오는 항상 작업할 때 변수 셀은 변하는 주소거든요. 변수 셀과 결과 셀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나리오 만들 때 여러분들 변수 셀과 결과 셀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이 변수 셀은 시나리오 만들 때 변경 셀에서 찍을 주소고요. 결과셀은 요약 보고서 만들 때 결과셀을 요구합니다. 그때 이 주소를 미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제일 처음 여러분들 넘기시면 순이익 예측이라는 시트가 지금 열려있는 시트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원가 비율 주소는 요 25%이 주소거든요. 야가 C2 주소는 C2. C2 값이 25%가 아니고 30%로 인상됐을 경우 인상 시나리오를 하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 비율 두 번째입니다. 원가 비율이 10% 야가 10%로 인하됐을 경우에 시나리오를 하게 만들 겁니다. 요까지는 스킬 01은요. 결과셀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여기까지. 이 문제 자체는. 이 문제는 그냥 변수 셀만 알려주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두 개를 만들어 봐라. 그 말이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연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결과셀이 있는데 잠시 넘겨볼까요? 스킬 0에 보시면요. 170페이지입니다. 요것이 이제 30%하고 10%로 바뀌었을 경우 뭘 알고 싶은 거냐면요. 뒤에 보니까
순이익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듭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야가 바뀔 때, 이 값이 바뀔 때 야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예상을 해보자. 그 말이거든요. 야가 결과세, 야가 변수셀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 앞에 다시 넘기셔가지고 지금은 스킬 공유는요, 여러분들 시나리오만 추가해서 만들고 창을 닫을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완성을 할 건데요. 자, 시나리오 만들 때는 아무 데나 두고 시작하면 됩니다. 시나리오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측 그룹에 있어요. 예측. 예측 그룹에 보면 가상 분석이 있죠.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클릭하시면 여기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야를 클릭하면 되죠. 자, 클릭해 볼까요? 그럼 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시나리오는 이제 두 개를 만들 건데, 여러분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첫 번째 만들 시나리오 이름은 뭐냐? 책 보시면 인상 시나리오를 만들 거거든요.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경셀은 변수셀을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주소 지워버리고요. 블록 잡고 찍어도 지워지거든요. 지워버리고 C2가 변수셀 주소입니다. 변경셀이 변수셀 주소예요. 자, 그럼 이 주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변수값을 입력하는 시나리오 값창이 뜨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입력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30%라고 칩니다. 퍼센트 기호도 넣으셔야 됩니다. 퍼센트. 30만 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개 더 만들 겁니다. 그럴 때는 추가 버튼 누르면요. 이 안은 만들어지고 새로운 창이 뜹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만들 거예요. 이나 시나리오, 이나라고 입력하시고요. 변경셀은 C2는 맞거든요. 그대로 두시고 확인. 두 번째 변수값은 10%입니다. 자, 10%로 바뀌었을 경우도 두 번째는. 자, 이제 추가할 거 없죠? 확인. 일단 두 개가 만들어졌죠. 이거 만들고 요 문제는 그냥 닫기 하나. 스킬 공유는. 요까지가 시나리오만 만들어 봤고요. 넘기시가지고 만든 시나리오를 우리는 현재 시트에 대입도 한번 해볼 거고 따로 요약 보고서를 새로운 시트로 생성되거든요. 요약 보고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킬 공유 보시면 순이익 예측 워크시트에서 인상 시나리오를 표시할 때는 우리가 인상 시나리오 할 때 아까 변수값을 30% 넣었거든요. 그것을 여기에 막바로 대입을 한번 해봐라. 그 말이죠. 여기에 막바로 적용하는 방법은 다시 빈셀에 두고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 클릭하셔가지고요.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남아있죠. 인상 시나리오를 요 워크시트에 막바로 대입을 한번 해봐라. 그게 바로 표시입니다. 표시 누르면 나중에 이 값이 30%로 바뀔 거고요. 이 값이 변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인상 선택하고 표시 눌러볼까요? 자, 30% 들어갔죠? 그리고 요 값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도 되고 한번 해보고 그 말입니다. 요약 보고서도 만들어 봐라 이거죠. 자, 요약 보고서 만들 때는 요약 버튼을 클릭. 그 다음에 요약 보고서죠. 요때 결과서를 요구하거든요. 여러분 결과서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야를 알고 싶은 거 맞습니다. 확인. 그러면 요약 보고서가 따로 만들어집니다. 야가 여러분들 변수값이에요. 아까 아까 적용하는 바람에 야가 현재 값이 바뀌어 있죠. 여기 우리가 만든 시나리오입니다. 이 두 개.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해보죠. 여기 시나리오 끝입니다. 순서만 잘 기억하면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 시나리오는 랜덤이고요. 나오는 게 이 목표값 찾기는 나오거든요. 자, 요 파일은 닫아버리고. 자, 이 목표값 찾기입니다.
자, 이것은 기능에서는 제일 쉬워요. 쉬운데, 시나리오하고 반대 기능입니다.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결과값을 예측하지만 야는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변수값을 알고 싶게 씁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엑셀 예측 기능을 사용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이 기능을 써요. 근데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거꾸로 풀빵을 팔아서 100만 원 수익을 얻으려면 풀빵 몇 개 팔아야 되는 얘기죠. 이 결과값이 나오려면 변수 요몇 개로 바뀌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목표값 찾기를 딱 클릭하면요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주식셀은 결과셀 주소를 찍으면 돼요. 수식이 이때에서 수식셀이거든요. 야가 여기 있는 값이 뭐가 되기 위해서 찾는 값은 결과값입니다. 숫자만 입력할 수 있어요. 값으로 끝났습니다. 이 값이 되기 위해서 저 풀빵을 100만 원을 벌려면 할 때 100만 원이 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값을 바꿀 때는 알고 싶은 변수 셀 주소 찍으면 돼요. 야를 찍으면 야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넘기시면요. 지금 영업 계획이라는 시트가 있는데 엑셀 예측 기능을 사용하여 이 말은 이 목표값 찾기를 쓰라는 소리고요. 여러분 2018년 계획 보시면 여기 있죠. 계획이 매출 합계가 요 밑에 오거든요. 3,184만 9,056인데요. 요 값이 뭐가 되기 위해서 3,500만 원이 되려면 뭐가 궁금한 거냐면요. 예상 성장률 야는 몇 프로로 바뀌겠네 이거죠. 요 결과가 3,500만이 나오면 변수세를 야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쉬운 이유가 순서대로 돼 있어요. 순서대로.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야도 가상 분석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목표값 찾기를 클릭하시고 자, 수익셀은 여러분들 2018년 계획 매출 합계인 주소인 F16이 찍고요. 이 값이 뭐가 되기 위해서 직접 숫자 쳐야 됩니다. 3,500만 원. 3, 5, 0, 6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500만 원이 되려면 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예상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면 야가 몇 프로가 되겠느냐 이거죠. 요 결과값이 나오려면 그러면 여러분들 값을 바꿀 셀은 F4가 변수셀 주십니다. 야가 여러분 값을 바꿀 셀이거든요. 자, 그래서 F16 수식셀 찾는 값은 3,500만 원. 값을 바꿀 셀은 F4입니다. 그리고 확인 눌리면 결과가 O 확인 3,500만이 되면서 37%가 되면 여기 나오더라고요. 여기 모의값 찾기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 순서대로 넣어주면 돼. 2018년 매출 합계 이 주소가 결과서 주소거든요. F16이 3,500만이 들으면 결과값이죠. 입력하면 되고요. 과연 예상 성장률은 몇 프로가 되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야가 값을 바꿀 셈, 즉 변수세를 주소. 순서대로만 찍어줍니다. 자, 여기 이제 목표 찾기고요. 요것을 그대로 이제 패턴이 그 비슷해요. 그 다음에 넘기시가지고 176페이지 통합에 대해서 또 알아볼 텐데요. 기능은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반복적으로 한 3번만 연습하셔야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자, 우선 데이터 통합, 야도 많이 쓰죠. 그래서 또 시험에 나옵니다, 야도. 데이터 통합을 여시고요. 자, 데이터 통합은 어떤 기능이냐면요. 여러분들, 여러 개의 표를 하나의 표로 집계하는 기능입니다. 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집계를 하기 위해서. 자, 시험에서는 새 워크시트에 집계표가 만들어져 있거나 혹은 만들거나 추가해서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문제 파악할 게 뭐냐면요. 통합 기능을 수행했을 때 몇 개 표를 추가할 것이냐. 함수는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결과 만들 시작세 주소 위치가 어딘지 이 결과로 표시할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문제 보면 2015년, 16년, 17년 워크시트 시트가 여기 세 개가 있거든요. 요 안에 클릭해 보면 각각 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소스 만들 때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서울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타인 같아요. 지역인 것 같아요. 그죠? 오타라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우리 잠시 지역이라고 바꿔야 되는데 그냥 요거 그대로 두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오타입니다. 제가 봤으면. 분명히 서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지역이지. 근데 다 분명을 해놨어요. 이 소스 만들 때 분명인데 어떤 데이터를 바꿔놓은 것 같아요. 이 책 만드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15년, 16년, 17년 지역별 매출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 표 세 개를 짓게 할 겁니다. 어디에? 매출 통합 시트에서. 집계를 했던 여러분들 여기에서 집계 하려면 이게 있는 걸 일일이 계산을 다 해야 되잖아요. 함수 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함수 쓰는 것이 적당치 않은 이유가요. 이 순서가 많이 바뀌어 있다. 이건 서울이고 부산이고 야는 신림은 서울이고 인천이다 하면 함수를 쓸 수 없어요. 함수는 위치가 그죠? 계산할 때도 똑같이 자동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함수 쓰는 게 적당치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표 세 개를 집계해서 엑셀이 통합 기능을 쓰면요. 한 방에 계산해서 넣어줍니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책 보시면 매출 통합 워크시트 A3의 결과를 여러분들 표시할 거고요. 그럼 A3에 두고 시작합니다. A3에 두고 그 다음에 표는 총 몇 개 추가할 거냐면 15, 16, 17 표가 각각 들어가 있죠. 표는 3개를 추가할 거고요. 집계에서 뭘 구할 거냐면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합계 매출을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함수는 여러분들 합계 함수를 쓸 겁니다. 그래서 표는 3개를 추가할 거고요. 함수는 합계 함수를 쓸 거고 통합해서 우리가 결과로 집계할 위치는 A3부터 출력할 겁니다. 결과를. 그러면 A3에 두고 이제 통합 기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요. 데이터 도구 그룹의 통합은 여러분들 요 아이콘이에요. 지금 아이콘만 나오는데 야 여러분 통합은 글자 있을 겁니다. 통합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자 통합창이 떴죠. 함수는 뭘 쓸 거냐면 우리 합계 구할 거 맞습니다. 눌리면 함수가 여러 개 나오죠. 합계 함수 맞고 자 참조의 커서 드시고요. 이제 표를 3개를 추가할 건데요. 첫 번째 2015년 시트 클릭하시고요. 여러분들 표명부터 다 잡아주세요. 표를 다 잡으세요. 요 제목 빼고. 그럼 잡으면 여기 잡히죠? 2015년 A3부터 N13 추가. 두 번째 표 2016도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안 잡아도 범위 잡혀 있죠. 자동 인식합니다. 자, 그래서 시트는 밖에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만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시트 클릭하시면 위치 같다 보니까 자동 잡혀 있어요. 근데 시트 이름은 틀리죠? 또 추가.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참조역에 세 줄이 돼 있어요. 표 세 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행과 왼쪽 렬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표도 만들어져요. 확인 들려볼까요? 우리 원래 없잖아요. 만들어주죠. 그리고 결과를 출력하죠. 이렇게 한 방에 여러분 지켜주시면 됩니다. 여기 통합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넘기시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체크할 건데요. 시험에서 많이 안 쓰다 보니까 179페이지부터 어디까지 제가 체크할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195페이지까지인데요. 일단은 179페이지 시험에 나올 게 있습니다. 학기하시고 수식 옵션 설정 나 열어보십시오.
시험에 한 가지겠는데요. 찾아보. 수식 옵션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뭐가 나오냐면 스킬 01이 시험에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엑셀은 우리가 10하고 20을 치고 계산했을 때 이렇게 면에서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계산되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바뀌면 당연히 자동 계산해서 바뀝니다. 이것을 안 바뀌게끔 수동 계산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책 보시면 데이터가 변경될 때 수식들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걸 방지하도록 엑셀 옵션에서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합 문서가 저장되기 전에 수식들은 다시 계산해서 바뀌도록 해라. 자, 곧 옵션 사항인데요. 파일 탭에 가서 옵션을 클릭. 자, 옵션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수식이라는 여러분들 탭에 가시죠. 그리고 여기 자동돼 있죠? 야를 수동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수동. 그리고 통합 문서 저장 이전에 항상 다시 계산. 닫으면 계산돼서 닫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수동으로 바꿔놓으세요. 시험에서. 확인. 그럼 제가 다시 100을 치면 당연히 안 바뀌죠. 안 바뀝니다. 자동 안 되죠? 요 옵션을 한번 선택해봐라. 여기 시험인데요.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안 좋은 건데. 여러분들 회사 가셔가지고 누군가가 바꿔놨어요. 이렇게. 일명 장난을 친 거죠. 쉽게 말하면 바꿀 이유도 없는데. 그 모스 배웠던 분들은 점검이 가능하죠. 이거 좀 이상하다. 가서 여러분들 수식 가서 누군가가 수동해놨네. 자동으로 바꿔볼까요? 다시 확인. 계산되죠? 이러면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한 방 먹고 들어갑니다. 얘는 이 사원은 엑셀 좀 할 줄 아네. 설정법도 다 아네. 이 한 번만 했을 뿐인데요. 여러분들 차장한테 사랑을 받죠. 이게 이제 한 가지 기능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요. 이렇게 하면 잘 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건데요. 자, 결과적으로 수동으로 바꾸는 문제, 시험에서. 여기 수동. 지금은 자동 다시 바꿔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프로그램 계속 수동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바꿔놓고 다시 확인. 그렇게 해놓고 또 진행할게요. 자,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고. 자, 넘기시가지고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182페이지에 오류 설정하기 파일을 열겠습니다. 자, 다 옵션 사항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할게요. 옵션 설정하기. 오류 설정하기죠. 오류 설정하기 파일 내시고요.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186페이지 스킬 공사. 여러분들 그 붉은 글자는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밑에 문제를 봐야 돼요. 표의 열 수식을 키워드로 잡으시고 시험용입니다.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셀에 대해서 오류가 표시되도록 규칙을 설정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똑같이 파일 가서 옵션입니다. 그리고 수식 가서 오류 검사 규칙이 밑에 있어요. 그 한 표에서 다른 계산된 열 수식이 사용된 셀 표시가 시험장과는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야를 체크하는 문제인데 시험용으로 보시면 돼요. 열 수식이 키워드입니다. 이걸 보고 체크만 해줍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확인하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기셔가지고 수식 검사할 때 시험이 나오거든요. 188페이지. 수식 검사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1번 스킬 공유는 랜덤으로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매출 현황 시트를 맞고요.
문제 보면 G14는 더블 클릭해보면요. 이 범위를 참조해서 계산하는 거죠. 네, 합계를 구한 건데, 문제 보시면 G14에 참조되는 셀을 표시하라. 여러분들, 이 썸 할 때 이 범위를 야는 참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참조되는 셀, 야가 잡았던 셀이 어디 있는지 화살표로 쫙 나옵니다. 이 범위는 여기에 합계에 쓰였다. 그것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여러분들 G14에 두고 저 수식 탭에 가면요. 수식 분석이라는 그룹 안에 보면 참조되는 셀 주제가 있고 참조하는 셀 주제가 있어요. 참조되는 셀 주제를 늘려볼까요? 이렇게 하세요. 이 범위는 이 합계함수에 참조되고 있다. 이렇게 표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표현하냐면 내가 이 시트가 너무 복잡해요. 계산식이. 내가 이 범위가 어디 참조되는지 확인할 때는 이렇게 줄이 쫙쫙 보입니다. 이것을 기능으로 쓰면. 그럼 이 범위는 이걸 참조했구나 하고 화살표로 표시를 해줘. 필요할 때도 있거든. 그래서 시험에서는 참조되는인지 참조하는인지만 잘 봅니다. 늘려주면 돼요. 그건 해당 주소에 가서 해야 돼요. 이 주소에 두고 여기 시험에 랜덤으로 나올 거고요. 자, 넘기시가지고 또 시험에 나오는 것이 바로 191페이지는 꼭 나옵니다. 도사식 추가하는 거는 시험에 늘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매출 시트 가셔가지고요. 도사식은 뭐냐면요. 우리가 도사식은 셀에 대한 정보와 입력된 데이터를 창을 통해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럼 이에 대한 정보가 뭐가 나오냐면 이 셀은 어느 통화문서에 있고 어떤 시트에 입력되어 있으며 이름 정의되어 있으면 이름 정의된 이름도 나오고 셀 주소 나오고 값도 나오고 값도 나오고 이런 게 표시되는 게 정보입니다. 자, 요것은 작업하실 때 여러분들 특정 셀 주소를 제시하거든요. 그 주소에 두고 도사식 추가를 실행할 겁니다. 이 주소에 두고. 자, 그러면 문제 보면 G6셀에 조사식을 추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G6셀에 두고. G6셀은 여러분들 수식검사 엑셀 파일에 들어가 있으며 매출 시트 입력되어 있고요. 값은 1360이고 수식으로 작성된 거 보여줄 거고요. 이름 정의는 안 돼 있네. 자, 이런 내용이 보여줄 겁니다. 나중에. 자, 일단 G6셀에 두고 수식 탭에 가서 여러분들 수식 분석이라는 그룹에 조사식 창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여러분들 조사식 창이 딱 뜹니다. 요 소리는 뭐 해주면 되냐면 조사식 추가라는 메뉴가 있죠. 얘를 딱 누르면 여러분들 요렇게 이 주소에 대한 조사식을 추가할까라고 물어보고 이거 주소 맞거든요. 확인, 추가. 이게 정보입니다. 이거 보면요. 여러분 보면 이런 수식 검사 엑셀 파일이 있고 시트는 매출 시트에 입력돼 있고 이름 정의는 안 돼 있고요. 셀 주소는 지우기고 값은 1360 수식은 이렇게 계산된 거다. 라는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 주소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시험에서 내야를 여러분들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요하는 X 이 끝이에요. 그래서 조사식 창을 여러분들 완료했으면 창을 닫고 시험에서는 다음을 넘어가야 됩니다. 창을 열어놓고 넘어가면 안 돼요. 요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큐브 함수는 시험에 랜덤으로 나올 건데 여러분들 이 큐브 함수 나오면 한 개 제끼 있어요. 왜 제끼냐면 제 이유는 있는데요. 설명은 있긴 있는데 너무 길어요. 이거 설명하다 보면 다들 그냥 그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한 가지를 버리면 됩니다. 한 문제는. 자, 일단은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챕터 4입니다. 챕터 4.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짧게 하시고요. 자, 차트부터 연습할 건데요. 우리 파워포인트 할 차트 한번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차트 4로 가셔야 되는데, 상위로 이동하시고, 위로. 차트 4로 갑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거 많습니다. 뒤쪽 차트 4는요. 자, 우선, 우리 차트를 열어볼까요? 자, 열었더만 뭐 시트가 아주 많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스킬 01은요, 198페이지입니다. 차트를 만들어보자 이거죠. 차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요. 미국 선적이라는 시트에서 만들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책 보시면 각 제품에 대한 이 말은 각 제품을 나중에 요 필드명을 포함해서 다 잡을 겁니다. 내가 노란색 미리 넣어드릴게요. 잡을 범위를. 이거 잡을 거고 나중에. 그 다음에 요것이 좀 약간 좀 검게 좀 할게요. 왜냐면 노란색 칠하니까 제목이 잘 안 보이네. 일부러 검게 했습니다. 이거 잡을 거고 뒤에 보니까 가격은 묶음 세로막대요. 마진율은 꺾은 선형. 그러면 가격하고 마진율도 나중에 잡을 거예요. 예, 야는 그래프 올라가요. 야는. 야는 여러분들 차트에서는 가로축에 들어갈 거고요. 야는 여러분들 세로축에 표시할 그래프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짝대기 올라가죠. 그래프 그죠? 그러면 나중에 C2부터 C16 잡을 거고 F2부터 G16 잡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범위를 이제 잡아서 차트를 만들 건데 한번 해볼까, 이제? C2부터 여러분들 쭉 들어가세요. 노란색 보이는 거. 어디까지? C16까지. 그리고 야를 또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떨어져 있죠. 그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2부터 G 어디까지? 16까지 잡아줬어요. 이거 잡고 두 번째 잡을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 만들 때는 여러분들 삽입 탭에 가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차트 그룹이 있죠. 여기에 대각선 화살표를 클릭. 그러면 차트 삽입창이 뜨겠죠. 기다리시면 전 조금 늦게 뜹니다. 오, 에러 떴군요. 자, 다시 제가 늘릴게요. 제가 갑자기 에러 떴어요. 자, 차트 삽입창이 뜹니다. 모든 차트를 클릭합니다. 탭은 여기 있거든요. 우리 뭐 만들 거냐면 한 개는 묶음선으로 한 개는 꺾어선이요. 이게 혼합형이거든요. 콤보. 콤보를 콤보. 콤보가 시험에서 혼합으로 나올 수 있어요. 혼합. 콤보 혼합입니다. 가격은 묶음선으로 막대. 맞네요. 마진율은 꺾어선이요. 우연찮게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혼합형 차트 할 때 무조건 이걸로 세팅돼요. 계열이 두 개일 때는 이렇게 이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그런데 여러분들 마진율은 보조축을 설정해라.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할 때 오른쪽 축을 보조축이라 했죠. 보조세축. 이 보조축을 체크합니다. 왜 체크한 이유가 여러분들 이유 체크하고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여러분들 오른쪽 축이 생기죠. 잘 보면 여러분들 그 가격 단위하고 마진율 단위는 단위가 틀리죠. 한 개는 숫자고 한 개는 백분율 단위니까 같은 축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단위가 틀릴 때는 보조축을 씁니다. 왜? 같이 표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조축만 체크하면 됩니다. 확인. 그리고 여러분들 차트가 턱 만들어졌어요. 근데 표에 가려지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이 차트 형의 흰 부분이거든요. 흰 부분에서 마우스 들면 이동 형태의 마우스를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끌어서 이왕이면 표를 안 가리는 게 낫겠죠. 시험에서. 이렇게 당겨 놓으시고요.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줄 알았더만은 두 번째 줄에 보면 가로축 레이블이 뭐냐면요. 이 밑에 가로축 제목을 넣어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 축 제목 넣어 한번 가볼까요? 물론 여기에 빠른 메뉴도 있는데 더하기 있는데 우리는 못 쓰다 보니까 위에 그냥 탭 메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메뉴. 그러면 차트 개체를 선택하면 차트 도구 탭이 생깁니다. 거기에 디자인 탭에서 왼쪽에 보면 차트 레이아웃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차트 요소 추가가 구성 요소를 추가하거나 뺄 때 쓰는 거예요.
늘려볼까요? 거기에 여러분들 축제목에 딱 갖다 대면 기본 가로 축제목이거든요. 기본 가로를 클릭합니다. 기본 가로. 축제목 가서 기본 가로 클릭, 오, 축제목 딱 들어가네요. 여기 레이블이거든요. 요것을 안에 클릭하시고, 제품이라고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러면 여러분들 축제목이 들어가는 거죠. 바로 축제목. 요까지만 하면 됩니다. 요까지가 끝. 한 개 해봤고요. 모스는 아주 간단한 것만 나옵니다. 오늘 조금 만들고 축제만 딱 넣으면 끝이에요. 자, 넘기시면 여러분들 200페이지. 다른 차트로 바꾸는 것도 시험이에요. 모스는 아주 심플하게 딱딱딱 한 개씩 나오거든요. 그 하고 넘어가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는 방법은 몇 번만 연습을 다 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 그죠? 헷갈리는 거죠. 200페이지는 분기별 매출이나 항상 엑셀에서는요, 시트를 먼저 봐야 됩니다. 어디서 작업하는지. 스킬 02는 분기별 매출이나 워크시트에서 차트가 있죠? 차트 딴 걸로 바꿀 거예요. 차트 개체 선택하시고. 책 보면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해라. 차트 영역 안에서 오른쪽 버튼. 단축 메뉴가 빠릅니다. 차트 종료 변경을 클릭하시고요. 자, 그럼 또 창이 뜨겠죠? 뭘로 바꿀 거냐면 누적 세로막대입니다. 세로막대는 맞고 누적은 두 번 졸려볼까요? 이름이 나오죠. 야입니다. 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오, 바뀌었어요. 자, 해제하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간단하죠. 이러면 점수 준다는 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1페이지. 제품별 누적 매출 시트로 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우리 3분기 보시면 3분기에 대해서 여기 범례라거든요. 범례에 있는 요 이름이 계열 이름이라는 점. 그럼 여러분들 3분기 계열 보시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인데요. 야, 보조 Y축. 질거에 Y축 말이 나오네. 못 쓰다고. 보조 Y축. Y축 우리는 세로축입니다. 세로. 그럼 보조 세로축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조 세로축을 표시를 했어요. 이게. 요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요서 만약에 오른쪽 버튼 눌려가지고 차트 종료 변경 가면 우리가 만들어진 차트 형태를 유지하면서 보여줘요. 거기서 우리는 어디에 3분기 계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오른쪽에 내축 좀 쓰자. 내축은 나는 왼쪽 말고 나 오른쪽 쓰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3분기 계열에 대해서만 보조축을 체크합니다. 왜 3분기 계열을 보조 Y축, 즉 보조축을 표시하는 데 체크. 오, 나왔어요. 얘가 탁 올라오고 지축을 딱 만들어줍니다. 살만하다. 탁 올라오고 확인. 자, 이걸 잘 보시면 여러분들 1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잘 보면요. 1분기부터 4분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 숫자 개념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지금 보시면 뭐 어떤 원래는 같은 단위일 경우는 주로 이걸 쓰는 이유는 단위 차이가 많을 경우에 많이 쓰는데 이거는 사실 단위 차이가 많이 없어요. 숫자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요 특정 계열을 선택해서 보조 축을 넣을 수 있느냐 테스트합니다. 그걸 위해서 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오른쪽 버튼 차트 종료 변경 콤보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가셔가지고 해당 데이터에게는 3분기만 체크해 주면 돼요. 끝이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죠. 자, 여러분들 이동 평균 추세선도 시험에 나오는데요. 추세선은 뭐냐 이거죠. 선생님 추세선 뭡니까? 추세선은요. 특정 계열값에 대한 변화 과정을
선행이라는 게 추세. 추세는 변화되는 어떤 형태 아닙니까? 그 변화 과정을 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게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양은 6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요, 특정 계열만 선택해서 추세선을 넣는 게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책 뒤에 있어요. 이런 패턴이 있어요. 자, 우선 우리 비용 시트로 가셔가지고 참고로 비용 이 차트는 계열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막바로 여러분들 메뉴 똑같이 메뉴 갈 건데요. 저 위에 문제 보면 이동평균 추세선을 했죠. 그럼 차트 도구 탭에 가서 디자인 탭을 클릭합니다. 일단 차트 개체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차트 도구가 나옵니다. 디자인 탭에 가면 여러분들 차트 요소추가 또 갈 겁니다. 여기에 누르면 추세선이라 보이시죠? 모양새 어떤 모양새 이동평균 클릭하면요 이동평균 선 모양이 나올 거고 자 모양새 이 평균값으로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용이 이런 비용으로 제일 증가되고 있네. 이렇게 상호 표현이 추세선이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다음 페이지 이게 나와요. 이 패턴이 품질 인정이라는 시트로 가셔가지고요. 요번에는 계열이 많아요. 특정 계열에 대해서 추세를 넣는 문제가 쉬운 문제거든요. 야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차트 개체 선택하고 메뉴는 똑같습니다. 저 위에 보면 차트 도구 탭에 가서 디자인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차트 요소 추가 눌리면요. 자, 여러분들 추세선 갖다 대면 우리가 문제 보시면 제품 번호가 A1005 품질만 이 계열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타 추세선 옵션 한번 눌려볼까요? 이거 눌리면 뭐가 뜨냐면 계열을 선택하는 창이 떠요. 야 눌려보세요. 뭐 창이 뜰 겁니다. 자 눌려볼까요? 턱 뜨네. 어떤 계열에서 추세선 넣을 건데 골라라 이거죠. 우리 A1005 요 계열에 대해서 추세선을 넣을 거예요. 야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추세선 서식창이 뜨면서 추세선 모양을 선택을 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문제 봤더만은 선형 추세선 맞죠? 선형 맞아요. 그리고 뒤에 뭐 이상한 거 12주차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내려오시면 예측하는 이란 말 때문에 예측하셔가지고 12초는 앞으로 12구간 합니다. 1 그리고 닫기 하면요 12구간으로 0부터 해서 12까지 이렇게 선이 쭉 연결되는 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개체에 하시면 끝입니다. 이 12주차 앞으로 예측하는 선을 넣었어요. 여기까지 책이 누구야?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킬 06은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분기별 매출 현황 시트로 가셔가지고요. 자, 내가 이 차트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것을 서식으로 저장하고 싶어요. 또 쓰기 위해서. 그럴 때 여러분들 차트 개체 선택하고, 오른쪽부터. 자, 차트에 대해서 서식 파일로 저장할 거거든요. 우클릭해서 서식 파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를 서식 파일 저장할 때 기본 위치가 차트라는 위치로 뜹니다. 여기에 이름을 뭘로 할 거냐면 매출 현황 차트라고 하시면 돼요. 매출 현황 차트.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저장 누르면 기본 위치 그대로 저장하면 됩니다. 왜냐면 차트 폴더에 저장합니다. 돼 있으니까 맞아. 그리고 있으면 또 덮어쓰기 할 겁니다. 매출 현황 여러분 차트로 치면 되고요. 그리고 저장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그럼 해제하면 끝인데 다음에 이걸 내가 저장점을 쓰는 방법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 내가 등록한 파일은 서식 파일 여기 들어가 있어. 여기 여러분들 여기에 있죠?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하시나요? 자, 일단 또 바탕을 가셔가지고 Z4의 피벗 테이블.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은 기능 중에서 제일 강력한 기능입니다. 엑셀에서. 어찌 보면 피벗 테이블 아시면 엑셀의 기능을 어쩌면 커버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약 분석하는 기능이거든요. 사실 함수를 몰라도 이걸 쓰면 아주 요약 정리 다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원래 뭐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전국 체인점 관리를 한다면 여러분들 지역별로 대표자 이름만 딱 선택하면 그 대표자의 지역, 계약금, 점포 위치 이런 거 한눈에 다 파악이 쉽다. 함수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서는요 필드를 배치를 할 거고 필드 목록창에서 배치했던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필드에 배치하면요 따로 위에 나오고 필드명하고요 콤보 형태로 화살표가 콤보 상자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눌리면 여기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어떤 만약 여기 대표자 이름이라 합시다. 선택하면 그에 관련된 내용이 밑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할 때 필드 자리는 여러분들 위에 따로 독립적으로 한 개 만들어지고요. 행에 배치했던 필드는 한 개 띄어지고 필드명이 나오고 여기는 필드 안에 있는 데이터가 딱 밑으로 배치가 쭉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밑으로 쭉 나옵니다. 열로 배치했던 것은 여러분들 저 필드명이 위에 나오면서 그 필드명 안에 데이터가 또 옆으로 나열되죠. 열 방향으로. 지금 아까 나왔던 데이터는 특정 계산할 필드거든요. 계산된 필드, 뭐 학계 모스 필드 이렇게 필드명이 나오고요. 그에 대한 여기에 숫자 값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스킬 01은요 우리가 직접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한 80개 정도가 있죠, 그죠? 거기서 제가 특정 어떤 그룹을 선택하면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다 나오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피벗 표 안에 두고 시작하면 돼요. 피벗 탭을 만들 때 요 데이터 가지고 만들 겁니다. 범위 이렇게 다 안 잡아도 돼. 안에 두고 하면 잡힙니다. 피벗 테이블 만드는 방법은 삽입 탭에 가셔가지고요. 자, 여러분들 왼쪽 보면 표 그룹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범위가 잡히지 않습니다. 안에 두고 있더니 그죠? 자, 그리고 책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피벗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원래 피벗 테이블을 보고서 만든 거거든요. 위치는 어디 만들 거냐라고 물어보죠. 새 워커시트에 만들 거기 때문에 요거 지금 기본값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시고 확인만 누릅니다. 그럼 새로 워커시트가 딱 나오면서 이렇게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됩니다. 거기서 배치할 것은 우리 문제 다 나와 있어요. 행은 C에 배치하셔야 되겠죠? 제가 좀 중간에 끌어놓고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 하시면 돼요. 여기 필드 목록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행 자리에 무엇을 걸어서 놓냐면 C를 걸어서 놓으면요. 요게 행 부분의 밑으로 C 필드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열에는 다발 지역 그룹 나랬죠? 다발 지역 그룹을 열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방향이 열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그룹이 A, B, 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그마 값에는 뭘 배치하냐면 뭐 계산할 필드를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책 보시면 발생 건수의 합계를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발생 건수 필드를 놓으면 발생 건수에 대한 합계가 나와요. 발생 건수를 걸어서 시그마 값에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룹별 발생 건수가 A 그룹, B 그룹, C 그룹에 대한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요 영역이 시그마 값 영역, 요 영역. 요것은 좀 확대해 드리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확대해 드리면요. 이렇게 지금 배치된 모양이 요 모양입니다. 요것은 여러분들 행으로 배치된 데이터고요. 야는 열 방향으로 배치된 데이터고 야는 여러분들 시그마 값에 배치한 필드를 계산한 겁니다. 필드는 안 나왔으니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 실제 필드명으로 안 나오잖아요. 이거 나중에 필드명으로 바꾸는 것도 뒤에 문제 있습니다. 지금은 요렇게 나오는데요. 요까지 하고 난 뒤에 밑에 시트 1이라는 시트 이름을 책 보면 사고 분석이라는 시트 이름으로 변경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이름 바꾸기 누르면 시트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눌려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고 분석이라고 치면 돼요. 이렇게 시트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조로 이거 이래서 제가 경기도만 체크해 볼게요. 확인 누르면 경기도 시역만 그룹마다 발생한 건수가 서머리돼서 나오죠.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 필드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서울특별시만 보고 싶다면 선택 확인 누르면 서울특별시만 보이는 거죠. 요거만 체크하면 이렇게 데이터. 근데 이 원본에 있는 데이터를 한눈에 서머리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학교를 일일이 안 내도 A 그룹만 발생 건수 학교를 다 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좀 이따가 필드명 바꾸는 건 좀 이따 하고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일단 배치는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필드 쪽 CT는 바꾸면 끝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스킬공입니다. 자, 월별 사고 현황이나 CT로 한번 가볼까요? 이걸 만들어져 있는 건데 필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날짜를 보니까 일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야를 월별로 좀 보고 싶어요. 그룹에서. 그러면 이 그룹을 해라 그 말인데 월별로 그룹합니다 할 때는 날짜 데이터 아무데나 두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이 안에 여러분들 그룹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야를 클릭하시면 그러면 그룹화 창이 딱 뜨거든요. 우리는 월별로 그룹할 거예요. 월만 색깔 들어가게 하고요. 나머지 손댈 거 없습니다. 확인만 눌러주시면 월별로 2월, 3월, 4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그룹하는 방법.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눌린다? 그룹. 월만 선택하면 돼요. 자, 이게 그룹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213페이지는 소스가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들 월별 사고 현황이라는 여러분들 요 시트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하가 원래 필드명이 좀 바뀌어 있거든요. 필드명을 원래 바꾸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뀌어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요걸로 안 하고요. 잠시 우리 아까 만들었던 사고 분석 가서 요서 야를 실제 필드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요거까지 좀 연습할게요. 그럼 사고 분석에 시트 가셔가지고 피법 안에 두셔야 됩니다. 피법 안에 둬야지만 피법 테이블, 도구 테이블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 텍스트. 그래서 표 안에 피법 안에 둬야지만 생기고 바깥에 두면 없습니다. 요 안에 두시고 디자인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레이아웃 그룹이 있어요. 이게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죠.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 눌리면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라고 되어 있죠. 야를 눌리면 야들이 실제 필드 이름으로 바뀌어요. 눌려볼까요? 요렇게. 시, 답을 짓고 이렇게 바뀌죠. 요렇게 바꾸는 그림이 다시 가볼까요? 월별 사고 현황이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바뀝니다. 그것을 딴 데서 잠 연습해봤고요. 다시 여기로 오셔가지고. 자, 우리는 되어 있는 거지만 했다고 치고 아까와 똑같이 요것도 여러분들 보고서에 나와서 테이블 형식으로 늘리면 돼요.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각각 항목 다음에 요 빈줄을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야는 빈줄이 안 들어갑니다.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넣는지 말씀드립니다. pivot 안에 두고 여러분들 pivot 테이블 도구 탭 밑에 디자인 탭에 또 가셔야 돼요. 보면 레이아웃 그룹의 왼쪽에 있습니다. 비냉을 넣고 싶으면 눌리셔가지고 각 항목 다음에 빈줄 삽입 눌려볼까요? 자, 눌렸더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원래는 요게 비냉이 한 개씩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넘기시면 214페이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림입니다. 2번도 그죠? 자, 이것은 변화가 없는 데이터네요. 자, 그 다음에 스킬 공사가 또 시험에 나오거든요. 스킬 공사는 여러분 get pivot 데이터 함수를 써가지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계산된 결과를 구할 건데요. 그룹별 사고 현황 시트로 가서 D4셀에 뭘 구할 거냐면 get pivot 데이터 함수 가지고 다발 지역 그룹 코드가 A. 여러분들 인천 지역은 인천광역시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발생 건수 합계 13을 여기에 구할 거예요. 13을 지켜야 돼. 그렇다고 get pivot 데이터 함수를 쓸 필요는 없고 자동으로 여기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pivot 안에 두고 저 위에 보면 pivot 테이블 도구 탭이 생길 겁니다. 분석 탭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여러분들 저는 좀 몰려 있는데요. pivot 테이블 그룹에서 옵션이 있어요. 옵션 옆에 화살표 있죠. 이거 누르면 get pivot 데이터 생성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식을 안 넣어도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기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체크가 되어 있다면 클릭은 하지 마시고 그냥 빈셀을 클릭하시고요. 빠져나오시고요.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러 들어갑니다. 안 돼 있으면 체크하시면 되고 되어 있으면 나오면 돼요. 그럼 어떻게 그냥 자동으로 쓰냐면요. D4셀에 두고 여러분들 넌을 넣고 막바로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다발 지역 그룹 A가 있어야 되고요.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여러분들 13이라는 주소 있잖아요. 야를 찍어주면 되는데 D4셀에 가서 먼저 넌을 넣고 13이라는 발생 건수 숫자가 들리는 주소 있죠. 야를 찍어주면 자동으로 이 함수가 들어갑니다. get pivot 데이터 함수가 들어가요. 아까 자동 생성 체크돼 있었잖아요. 엔터 치면 그다음 이 답이에요. 이렇게 식을 넣으십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것을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get pivot 데이터 가지고 요 발생권 합계를 이렇게 표시해봐요.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215페이지고요. 자, 여기까지가 pivot 테이블 간단하게 한 개가 끝났고 이제 pivot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닫게 하시고 저장할 필요는 없고요. pivot 차트 파일을 열겠습니다. 자, pivot 차트는 야는 일반 차트보다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동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pivot 차트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pivot 테이블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pivot 테이블을 지우면 pivot 차트는 일반 차트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 차트를 만드는 이유는 동쪽으로 차트가 바뀝니다. 어떤 특정 데이터만 쓰면 이 데이터만
차트 모양이 데이터고 계열만 다시 나옵니다. 땅은 없어지고 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차트 쓰려면 이게 더 유익하죠. 많이 활용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픽업 차트도 만들 때 여러분들 똑같이 표 안에 두고 원본 데이터 시트 인지 확인하시고요. 표 안에 두고 픽업 차트는 어디서 만드냐면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새 워커시트에 나중에 만들 거고요. 자,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삽입 탭에 가서 여러분들 픽업 탭을 눌리면 안 돼요. 차트 그룹 안에 따로 픽업 차트가 있거든요.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표 범위 보면 표 1이라고 직접 적혀 있죠. 요것을 이름으로 정의됩니다. 우리가 잠시 제가 체크해 드리면요. 표 기능이 만들어지면 우리 그때 하셨지만은 이름이 표 1로 이름 정의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기 다 만든 표 2로 증가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이름 상자에 표 1을 눌렸더만은 이 범위가 인식되죠. 이름 정의된 게 찍혀요. 이름 정의된 게 있다면. 그래서 방금 했던 것이 우리 눌렸더만은 야가 이렇게 탁 표 1만 탁 들어가 있죠. 난 이름으로 정의된 범위.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워커시트에서 만들 거거든요. 맞고 확인 눌러볼까요? 확인 눌리면 구성이 조금 틀립니다. pivot 차트다 보니까 행이 있을 자리는 축이 들어가 있고 열이 있을 자리는 범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트 구성을 쓰다 보니까 우리는 또 쉽게 들어가면 됩니다. 책 보시면 두 번째 줄을 먼저 볼게요. 가로 축에는 배송지를 여기 축에 배송지를 넣어라 돼 있거든요. 그럼 배송지가 차트에서는 가로 축에 배송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값의 특정 값을 넣으면 계열이 올라옵니다. 그래프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선 축에 뭘 갖다 놓냐면 배송지를 걸어서 놓으면 아직까지 차트에는 아무런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왜? 사실 시그마 값에 요게 값을 집어넣어 줘야지만 그래프가 쫙 나타나거든요. 값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래프가 안 나타나죠. 그러면 시그마 값에 뭐 넣을 거냐면 판매 금액 값이 표시되도록. 근데 여러분들 시그마 값에 배치하면 기본적으로 야가 자동 합계거든요. 합계값이 비싼데요. 그럼 우리 첫 번째 줄에 보면 판매 금액은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나중에. 일단은 먼저 판매 금액을 걸어서 시그마 값에 넣어야겠거든요. 넣어볼까요? 놓으면 합계 계산이 됩니다. 얘는 평균으로 표시할 겁니다. 함수 바꾸는 방법, 해당 필드를 클릭하시고요. 메뉴부터 거기에 값 필드 설정해서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 눌러볼까요? 그랬더만은 함수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여러분들 빈셀 한 클릭하면 숨겨지거든요. 그래프 나왔습니까? 잘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트 이름은 바꾸란 말이 없네요. 지금. 그럼 여기까지 끝인데 이거 왜 써야 됩니까? 여러분 이 도시 있죠? 이거 여러분 눌려가지고 나는 모두 선택 체크 해제하고 대구, 부산, 인천만 체크해볼까요? 세 개만 체크하면 세 개만 그래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제가 다시 가서 모두 선택 체크 해제하고 대구, 부산, 인천만 체크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가는 거죠. 동조가 바뀌죠. 이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다시 여러분들 모두 선택 체크하면 그래프가 쫙 다 나오죠. 근데 일반 차트는 일일이 범위를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냥은 필터 기능으로 해당 선택했던 도시만 바랍니다. 움직이는 거죠. 아주 편리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면 끝이고요. 자, 넘기시가지고 두 번째는 스킬 공인데요. 수량 합계 워크시트로 가셔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3차원 누적 가로막대형 픽업 차트를 만들 건데 선생님 표 데이터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픽업 테이블에 두고 하면 요 데이터 가지고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픽업 테이블 요 데이터를 쓸 수 있어요.
그럼 표 안에 두고, 피부 안에 두고, 그러면 이 범위 단식하거든요. 두고 하면. 그럼 어디서 하냐면, pivot 테이블 도구 탭이 생길 겁니다. 거기에 바로 밑에 보면 분석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거 가면 도구 그룹의 pivot 차트 만들 수 있습니다. 쌤, 제가 삽입 가서 이거 늘리면 안 됩니까? 됩니다. 연락가 되고, pivot 테이블 도구 탭에서 할 것 같으면은 분석 탭에 가시면 pivot 차트 있거든요. 눌려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양새는 가로막대는 가로막대인데 선택하고요. 3차원 누적 가로막대입니다. 3차원은 반을 딱 쪼개가지고 볼록볼록한 3차원이고 평평한 2차원이거든요. 네 번째 올려볼까요? 3차원 묶은 가로막대 이거 아닙니다. 누적입니다. 네, 다섯 번째 올릴 때만은 이름이 나오네. 이게 맞네. 야를 이 차트로 만들어라. 그 말이죠. 야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만들어졌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요까지가 여러분들 스킬 공이고요. 넘기시가지고 221페이지가 또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들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요 패턴이에요. 물품 판매 금액 시트로 이동하시고 여러분 차트에 피벗 차트에 뭐만 표시할 거냐면 물품들이 각 월 안에 여러분들 지금 보면 물품 안에 날짜 데이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시는데 여러분 옆에 피벗트를 보시면 여기에 경과 세트 옆에 더하기가 있죠. 얘는 확장 단추거든요. 눌리면 안에 날짜가 쭉 있어요. 이걸 표시하면 보세요. 경과 세트 안에 날짜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경과 세트가 요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날짜가 나오도록 하는데 일로 나오려니까 너무 많잖아요. 월별로. 월별로 요게 나오도록 하고 그 월 안에 요 안에 뭐가 나오도록 물품들이 들어가 있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위치를 바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요 피벗 여러분들 차트에서 할 필요 없고요. 피벗 테이블 안에 딱 클릭하면 여러분들 필드 목록창에 한번 뜰 겁니다. 저는 아까 닫아놔서 안 뜨지만 여러분들 피벗에 딱 클릭하면 야가 턱 나오고요. 빈셀 클릭하면 숨겨지거든요. 눌리면 뜨죠. 여러분 오른쪽 뜰 거예요. 거기서 잘 보면 물품 밑에 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품 안에 하위로 일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순서를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일자에서 한다면 일자를 클릭하면요. 메뉴가 뜨거든요. 위로 이동합니다. 위로 이동. 반대로 물품을 클릭했다면 물품을 아래로 이동합니다. 어떤 거 관계없어요. 저는 요걸 한번 해볼까요? 밑으로 이동되죠? 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날짜 데이터는 월별로 표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룹을 할 겁니다. 날짜에 커서 두시고 오른쪽 버튼 그룹을 눌립니다. 월별로 할 거니까 월이 좀 돼 있거든요. 확인. 그러면 뭐 월별로 그룹이 됩니다. 자, 이러면 이건 잠시 닫을게요. 보세요. 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런 모양새로 표시를 하시는데 여러분 참조로 시험장 가셔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 돼 있으면 월만 나왔죠? 월 안에 요 안에 뭐가 또 나와줘야 돼요? 물품이 차트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다 더하기를 눌러야 됩니다. 하위 데이터가 보이도록 이렇게 다 눌려줘야 돼요. 이하가 들어가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근데 모르고 이 더하기를 확장 안 시키고 이렇게 돼요. 그럼 야가 안 나왔잖아요. 시험에서 0점. 그래서 더하기 눌려서 확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야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요. 그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끝. 그 다음에 넘기시가지고 여러분들 플라이스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거 닫기 하시고요. 자, 슬라이스를 내시면 됩니다. 슬라이스.
자, 슬라이스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책에서도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트 항목 단추를 제공하는데, 슬라이스는 조각이 들어가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눌려가지고 일일이 이거 클릭하는 것보다는 슬라이스 배송지 필드를 슬라이스 형태로 표시하고, 서울 눌려보세요. 보면서 추출할 수 있어요. 서울. 인천 볼까요? 인천. 인천만 나오죠. 대구. 대구. SM 이거 말고 난 서울하고 부산도 같이 하고 싶은데 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그러면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다가 필트가 좀 땡기거든요. 그럼 필트 야를 다시 전체로 다 보고 싶으면 요 필터링 해자는 아이콘 요거 누르면 전체가 다 보이는 겁니다. 색깔이 들어가면 다 보여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요것을 우리는 만들어 볼 거예요. 요것을. 그럼 어디서 할 거냐면 물품별 판매 금액 시트에 가서 자 지금은 여러분들 슬라이스가 이게 안 나타났어요. 우리는 이거 눌려서 하기 싫고 슬라이스 형태로 표시해서 특정 필드만 눌려서 보면서 이것처럼 보면서 추출하고 싶다. 이런 슬라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피벗 안에 두시오. 피벗 안에 두고 저는 좀 닫을게요. 피벗 안에 두면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 도구 탭이 생긴 데 있죠. 거기 여러분들 슬라이스는 분석 탭이 있어요. 분석 탭 말이에요. 그 문제 보시면 배송지 필드를 딱 조각 형태 슬라이스로 딱 표시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분석 탭에 가면 여기에 필드 그룹에 슬라이스 삽입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필드가 쭉 다 나와요. 어떤 필드를 슬라이스로 표시할 거냐면요. 책 보면 배송지입니다. 배송지를 체크하시고 얘를 슬라이스 형태로 확인 누르면 오 나오네. 배송지 안에 여러분들 필드 안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슬라이스 표시합니다. 자, 요까지 하면 스킬 공유는 끝이고요. 넘기셔가지고 시간 표시 막대도 시험에 오거든요. 시간 표시 막대는 강사별 출강 시간 가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피벗 안에 두고 여러분들 시간 표시 막대도 똑같이 분석 탭에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필트 그룹에 시간 표시 막대 삽입이 있죠. 야 눌리면 창이 하게 될 거예요. 시간 표시 막대를 표시할 건데 날짜로 할래 시간으로 할래 그 뭘 보고 하냐면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날짜를 분기로 요약할 수 있도록 요약되어 있잖아요. 날짜입니다. 날짜입니다. 날짜를 체크하시고 날짜를 시간 표시 막대로 표시할 건데 확인 누르면 날짜가 찍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야는 월별로 표시 막대가 나온 거고요. 야를 문제 보면 분기라고 되어 있죠. 야 눌려가지고 분기로 바꿔야 돼. 그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왔죠? 그런데 이곳에 어디 쓰는 물건입니까? 여러분들 이 날짜가 6월달만 들어가 있거든요. 야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 지금 6월달은 여러분들 2분기에 들어가거든요. 1분기 눌리면 없어요. 날짜가 없죠. 이 분기별로 날짜를 보고 싶을 때 눌려서 보는 거예요. 여기 분기예요. 그래서 분기별로 이 시간 표시 막대예요. 이거 누르면 이것도 필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이런 용도로 본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모스가 먼저 말씀드렸죠. 필요한 기능이 우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 내가 안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무에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 문제 없어요. 근데 시험 치는 분들은 이거 시험에 나오거든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슬라이스 설정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량학계 가셔가지고 그 물품이라는 요 필드 안에
잠시 제가 수량할게 맞죠? 수량할게 해가지고 물품 그 뒤에 보니까 물품이란 슬라이스에 요 두 개밖에 없는데 추출해서 다시 다 보고 갈게요. 제가 그냥 추출해놨는데 세 개밖에 없는데요. 야를 정렬도 할 거고 혹시 이 안에 찌어진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표시될 때가 있거든요. 없는데도 약 인식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할 거냐면 이 항목을 내립차순으로 정렬해서 표시할 거고요. 데이터가 없는 항목이 여기 혹시나 이렇게 허옇게 표시되어 있을 경우라면 야를 어떻게 한다?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겁니다. 그러면 물품 슬라이스 흰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 요 안에 슬라이스 설정할 메뉴가 있습니다. 야를 클릭합니다. 우클릭 다시 오른쪽 버튼 메뉴 중에서 슬라이스 설정 눌리면요. 자, 여러분들 왼쪽에 보면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오른쪽은 데이터 없는 항목을 숨길 수 있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체크되어 있죠. 시험장에서 체크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렬은 내림차순 할 거거든요. 옵션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없는 항목이 나타날 때는 숨기기 할 때는 R을 체크해 주면 돼. 체크해 주시고 체크되어 있지만 확인 누르면 여러분들 이게 내림차순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설정상 두 가지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기억 내용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엑셀 내용 풀이는 끝내겠습니다.